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된 나름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두고 이 글을 씁니다. 저희 부부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소규모 도금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이 사람의 물질적인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고 인성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이 직원 1000명이 넘는 모기업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 외삼촌께선 저희 신랑이 화학약품 만져가며 어렵게 도금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회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월급이 늦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신랑에게 결혼하고 나서 자기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회사에 들어온다면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자녀 등록금도 대학까지 나오고 유학도 보내준답니다. 거기에 보너스도 있고 초봉은 4천만 원부터랍니다. 우리 시댁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사는 신혼집은 대출 끼고 산 집이고 신랑이 몰고 다니는 차도 할부이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상태였죠. 게다가 신랑에겐 갚아야 할 대출 빚도 얼마 정도 있다는 걸 알고도 저는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삼촌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니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던지 신랑도 흔쾌히 그 회사에 들어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했고 신랑도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떨 땐 저에게 밥도 차려주고 출근하고 서로서로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엔 결혼 전과 다를 거 없이 데이트도 했고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팔찌도 제게 사주었고 심지어 새해가 밝았을 땐 제 발도 씻겨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돈을 이제 합치자고 하고 보험 등의 계약서 혹은 통장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하면 자꾸 날짜를 어기고 당일날이 되면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고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대출도 어느 정도 있고 집에 융자도 있고 차도 할부가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돈을 합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유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가진 걸 공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적지 않은 용돈도 주고 싶었고 가계부도 꼬박꼬박 적어서 한 달의 가계를 신랑에게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신랑에게 얘기도 했고요. 이걸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계속 미뤄지게 되니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새해부터는 꼭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내 1월 첫 주 연휴 때 돈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한 1월이 돼서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신랑은 그거 뭐 빨리 해서 뭐하냐 하는 식으로 또 미루더라고요. 저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결혼 전에도 합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고 했더니 신랑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내가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번에 또 미룰 거냐고, 대체 왜 그러냐고, 나랑 돈 합치는 거 싫으냐고, 그럴 거면 각자 따로 벌고 따로 돈 모으고 한 달 생활비만 딱 얼마 내서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또 싫답니다. 자기가 며칠까지 다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신랑이 원인 모를 두통과 고열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심한 감기 몸살 같은 것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단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만성으로 진행되면 마비와 혼수 상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신랑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입니다. 신랑이 입원하게 된 첫날 저는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하다가
신랑의 지갑과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지갑을 열어보았죠. 마침 이런저런 카드들이 다 꽂혀 있는 상태였고요.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랑 핸드폰의 문자 내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사채 사용 내역들. 결혼하기 2달 전 1,650만 원의 사채 내역 한 건이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300만 원의 사채 내역이 또 있더라고요. 2건의 사채는 앞으로 5년간 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월납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계산해 봤더니 이자만 좋기 3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연체되었다는 문자들도 있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집의 대출금, 신혼집 융자, 자동차 할부금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같이 갚아나갈 의향도 있어서 결혼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대출이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사채였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결혼하기 2달 전이란 이후의 사채 사용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한 다음에 써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만기일이 2025년. 앞으로 몇 년간 우리 가정이 갚아나가야 할 문제라면 더욱 더요. 원칙적으로는 사채는 정말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돈이 급했는데 어디 빌릴 데가 없고 또 신용이 안 좋아서 사채를 써야 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아내인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저에게 숨기고 사채를 썼다는 것, 그리고 신랑이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이 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멋대로 결정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병원도 가는 둥 마는 둥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회사도 못 가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한 게 아직까지는 신랑이 병원에 입원 중이니 말을 아끼고 퇴원하면 물어보자고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희망적인 글을 편지도 적어서 신랑에게 읽어주기도 하면서 나름 남편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사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저 혼자 시름시름 온갖 걱정을 다 했죠. 근데 신랑이 입원한 후로 우리는 핸드폰으로 카톡 하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신랑에게 카톡을 보내면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대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파서 핸드폰을 잘 못 보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면 신랑은 핸드폰으로 이거저거 굉장히 잘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놀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요. 저번 주말에는 신랑이 외출증을 쓰고 잠깐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터라 집에 와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라면을 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아직 환자라고 못 먹게 했더니 계속 먹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아직 환자인데 밥을 먹어야지 왜 라면을 먹으려고 하냐고 말렸죠. 제가 신랑이 집에 오면 밥을 먹을 것 같아서 씻고 있을 때 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반찬이랑 다 차려서 줬는데 이번엔 신랑이 반찬을 하나도 안 먹고 맨밥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맨밥만 먹냐고 내가 차려준 게 맛이 없냐고 그랬더니 신랑은 막 화를 내면서 먹었다고, 먹고 있다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외삼촌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 잘 하겠다고 다짐도 해놓고서는 그 회사도 안 가겠답니다. 저는 사채 때문에 끙끙 앓고 힘들지만 신랑 퇴원하기 전까지 내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입원하면서부터 제 말도 잘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큰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거기서도 싸우고 심지어 집에 와서도 밥을 차려줬는데도 젓가락으로 먹는 둥 마는 둥 맨밥만 먹으니까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다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이랬더니 저를 쓱 쳐다보고는 당신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래, 갈라서. 이러면서 그 길로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하니까 나 당신이랑은 이제 할 말 없다.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당신 부모님 통해서 할게. 이러길래 제가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사체 내역 발견한 거랑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많이 다르다는 내용,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게 부부인데 우린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써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선 4일이 지나도록 답장 하나, 연락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고 나서 저 또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고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도 모두 한자리에 모셔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양가 부모님을 동시에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시부모님께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처음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신랑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답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